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3년 고1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줄여서 학평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험은 이제 고1, 고2, 고3 교육청, 각 시도 교육청에서 보통 시험을 출제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 교육청은 12월에 이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능 끝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 이제 이런 지문은 이제 예술 지문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예술 지문은 요즘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철학 지문으로 본다면 인문 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인문에 이제 사람 인자에 그럴 문자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인문학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에 관한 학문이죠. 그래서 크게는 저도 이제 이 인문계를 나왔잖아요. 국문과 출신이니까. 그래서 보통 문사철이라 합니다. 문사철. 그 문사철은 문학과 역사와 보통 철학을 문사철이라고 해요. 문학과 역사와 철학, 그래서 문사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철학에서 보통 많이 나오고요. 뭐 심리학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역사도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문학은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인문과 좀 인문에서 여기서 예술과 인문이 좀 복합된 뭐 그런 글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단 기호 표시하시고요. 자, 시간이 나오면 대괄호로 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이제 일어나는데 과학과 기술이 진보를 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게 가능해졌답니다. 이에 따라 건축에서도 이제 건축에 관한 얘기인데 콘크리트와 철근을 이용하여 기둥과 벽을 최소화합니다. 튼튼하니까 기둥하고 벽이 좀 적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촘촘해야지 무너지지 않을 텐데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훨씬 튼튼하기 때문에 기둥하고 벽이 이제 줄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되었다. 건축물도. 그러면 대량 생산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을 유념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말을 유념해서 요거를 키워드로 삼아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의 건축가들은, 자, 그럼 이제 건축이 주제가 되죠. 건축도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이전 시대와 달리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뭐뭐와 달리 이런 말이 나오면, 뭐뭐와 뭐뭐과 달리는 이렇게 괄호를 쳐서 읽으면 훨씬 읽기가 편하실 겁니다. 장식적 요소가 제거된. 자, 그러면 장식적 요소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장식적 요소를 편의상 세모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합리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그럼 장식이 사라지면 합리적인 거니까 이 둘이 대조가 되겠죠. 그럼 기능적인 건축물의 가치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그러면 변화라는 거는 이렇게 변한 거죠. 장식에서 합리로. 건축 활동을 도시 계획, 디자인, 산업 디자인 등으로 확대하고요. 모더니즘, 그 모더니즘은 이제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이전 시대에서 건축은 장식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더니즘 해서 이제 18세기 이후에는 이제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이렇게 변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모더니즘 다시 한번 반복이 됐습니다. 미스 반대어로는 건축의 본연의 모습을 잃고 그 본연의 모습을 잃고 현 시대에 어울리지 않은 형태를 답습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러면 본연의 모습이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리고 답습하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답습은 따라하는 거죠. 그대로 옛날에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한 걸 답습이라고 합니다. 비판하면서 간결한 것이 풍부하다. 그러면 간결이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간결한 게
이제 제거가 많이 됐잖아요. 그는 기능적으로 기능 또 나왔네요. 제 기능 다시 한번 반복됐습니다. 필요한 공간 이외는 불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공간이 이제 기능적이가 됩니다. 그다음에 장식과 기능을 분리했다. 그러면 장식은 세모가 되고 기능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장식을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배제라는 단어는 여러분 배척하고 제외에 합쳐진 말이라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척 제거했다. 그리고 폐쇄적인 구조를 지양하고, 그러니까 폐쇄적인 거는 세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폐쇄적입니다. 그럼 폐쇄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개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양하지 한다는 것은 지양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간을 기능 또 나왔네요. 기능. 그리고 칸막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연성도 모더니즘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같은 동그라미를 쭉 쳤고요. 이전 시대를 세모로 쳤습니다. 그 다음에 산문단 또 다른 건축가 르코르비지 쌤이 사상가에 대한 별을 치는데요. 기능적인 것은 미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울 미자. 아름답고 주택을 거주를 위한 기계라고 정의했습니다. 항공목 기능의 최적화, 기능 또 나왔죠. 비행기 디자인처럼 건축물도 그 목적에 부합하다는 것은 딱 들어맞는다는 뜻입니다. 딱 들어맞음. 예전에 그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 마디가 이렇게 있으면 대나무 마디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면 이제 요 부분 요렇게 반원짜리 요렇게 이제 대나무하고 요 부분이 이제 대나무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겠죠. 그랬을 때 이게를 딱 갖다 붙이면 딱 들어맞잖아요. 그걸 부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능적으로 최적화되어야 하며 최적화라는 말이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란한 장식은 세모였죠. 예술적 감상을 위한 건축물은 세모가 됩니다. 지양해야 된다. 아니죠? 그러면 지양이라는 단어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요. 지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쌤이 플러스로 그려놨죠. 이거는 추구한다는 뜻이 됩니다. 도시를 계획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바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구획하려고 주장했다. 격자 구조는 바둑 판식 모양을 격자라고 합니다. 바둑 판식 도로망을 도시 공간을 구획하면 치안과 위생이라는 바로 도시 기능 또 나왔죠. 이상적으로 구현하면서 이제 이루어내라는 뜻입니다. 위적도 동그라미가 되고 이상적이란 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화란 효율적, 인위적 이것이 이제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방식이다 하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 16번이네요. 자, 1번. 우리는 나를 보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2번을 보시면 2번을 볼 수 있겠죠. 요거를 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정 시기 1918세기 특정 시기 건축의 관점이 기술 발전에 영향을 인과적으로 미쳤다. 그럼 인과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건축에 대한 관점이 이제 원인이 되고 기술의 발전이 결과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콘크리트 그러면서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과관계를 거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을 소거할게요. 그 다음에 3번은 가를 보면 특정 시기 오케이 건축 18세기 시대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3번도 소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시기 건축 관점을 얘기했죠. 기능적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니까 유형이란 말은 종류별로 나누었다는 얘기거든요. 종류별로. 그 종류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2, 3, 5를 제거를 소거를 해서 나중에 나를 통해서 1번인지 4번인지 답을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 우리 아직 풀어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아직은 풀 수가 없겠습니다. 모더니즘 건축과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따가 나를 읽고 해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비위생적이었대요. 그래서 위생을 중시하지 않았죠. 그 환경 개선합니다. 그 격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구조물 그 장식적인 걸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칸막이 이동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B가 이렇게 하니까 C라는 분이 이 사람은 기능과 효율성만 추구했던 요것들을 추구했던 단순한 형태 건물이라고 비판했대요. 그래서 화려한 미감 같은 거를 오히려 추구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푸코는 우리 아직 안 봤고요. 르 코르비지 우리 아까 본 적 있죠. 그러면 차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A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죠. 왜냐하면 위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격자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벤툴이 모르겠습니다. 미스 반대어로는 우리 나온 적 있죠. 자, 폐쇄적인 것을 지향하고 기능적으로 긍정적으로 건축가 B 맞네요. 장식적으로 배제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2번하고 4번은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자, 여기서 보니까 미스 반대어로 하고 그 다음에 르 코르비지 풀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료 2에 나가 단순한데 장식과 기능을 분리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배제한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가 격자죠. 기능적, 미적을 이상적으로 맞네요. 3, 4, 5의 푸코, 벤투리, 추미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20번 문제 기억의 의미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뭐라고 했냐면 간결한 것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연에서 벗어나면 긍정이 아니죠. 본연을 잃으면 부정적으로 되겠죠? 틀렸습니다. 다음에 독립성이다. 아직 모르겠네요. 3번에 합리적이다. 그렇죠. 기능적이다. 맞네요. 다음에 시대와 상관없는 절대적 공간.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다음에 공간이 심미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 이거는 내버려 둡시다. 그럼 일단은 1번하고 4번을 소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휘 문제네요. 자, 노란색으로 답습이란 단어는 옛날에 해둔 방식 수법을 쫓아 행함 맞네요.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부합 딱 맞는 거죠. 그러면 자 2번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통합인 것 같습니다. 그죠? 통합인 것 같습니다. 통합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 2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나를 봐야 되겠는데요. 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단 기호 이번엔 20세기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는 18세기인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20세기 초에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우리 아까 나왔던 모더니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합리성에는 한계가 있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네모치겠습니다. 자, 이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푸코, 그다음에 벤투리, 그다음에 추미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합리성과 모더니즘의 효율성을 중시했잖아요. 이걸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양식이 아니라 이제 강조한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별성과 자율성을 중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더니즘이 이제 동그라미가 되는데 합리적이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다음에 기계적이다. 다음에 무미건조하다. 이렇게 과거가 되는 것이고 20세기는 얘는 18세기니까요. 그 다음에 20세기는 이쪽으로 와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가 원래
접두사로 다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후기 이런 뜻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겠고, 이제는 개별성, 그 다음에 자율성 이렇게 중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푸코 나왔습니다. 선생님 사상가는 별치기로 했잖아요. 자, 근대화를 위한 도시구획을 권력과 관련지어 바로 비판했습니다. 18세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그 격자 구조가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위생학적 전염병 대치 위한 기능도 하지만 권력 반복되는 말이죠. 그물망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전염병 환자에 대한 감시는 결국 발병 용소를 근원적으로 통제한다는 식으로 발병 가서 모든 걸 감시, 통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격자 구조식 그 모더니즘의 건축 철학을 비판했습니다. 자, 3문단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벤투리인데요. 벤투리도 포스터 모더니즘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간결한 것은 지루하다 하고 기억하고 상반되는 입장이네요. 자, 그러면 간결한 것을 부정했습니다. 간결한 걸 지루하다. 그래서 모더니즘을 저항했다. 모더니즘인 명료성이라면 이제 모호성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위에 올려서 얘가 분명하다 이게 명료성이고, 모호하다 불분명하다 모호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건축물의 모든 부분이 단일한 기능으로 명료하게 설명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벤투릭의 모더니즘 건축은 미적인 것을 기능적인 것에 제약에 불과했다. 모더니즘 공간에서는 미적인 게 소멸되어 결국 획일적인 공간만 남았다고 비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는 기능적이지만 결국 뭐가 있습니까? 획일적으로 되었습니다. 그 획일적인 반대말이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한 일자니까요. 그 다음에 추미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모더니즘은 너무 금욕적이야. 너무 욕구를 참고 있어. 이렇게 되겠죠. 금욕적이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식적 요소를 너무 낭비적으로 취급받았어. 그러면 이제 장식적 요소를 강조합니다. 무의미하게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하지만 추미는 이렇게 무의미하다고 하는 낭비야말로 낭비가 좋은 거야 이런 뜻이죠. 그리고 획일화부터 해방되는 탈출구야. 그러면 이제 새로 강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장식과 그다음에 무의미한 것들도 다 추구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장식과 그 다음에 낭비입니다. 낭비를 중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추미는 모더니즘의 금욕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시각적 화려함을 추구하는 낭비에서 보았다. 유희다 이렇죠. 화려함과 유희, 놀이란 뜻이죠. 화려함과 유희를 보았다. 그래서 이렇게 대립항을 여러분 요렇게 보시고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까지 연결하게 되면 이 전시는 세모였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바뀌었다가 이번에는 네모를 중심으로 포스터 모더니즘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효율성만 추구하지 마. 화려함도 하나의 낭비적이지만 아름다운 거야 라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글을 가지고 또 문제를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다시 한번 설거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번에 특정 시기 건축은 20세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반된 관점 맞는데 절충이 틀렸습니다. 절충이 뭐냐면 여러분 플러스 100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00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절충하면 가운데 0이 되겠죠.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걸 말합니다. 절충 없어요. 그 다음에 각 관점이 지닌 특성들을 아까 네모로 표시했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됩니다. 17번 문제. 이제 확실히 보이네요. 이 문제의 의도가. 포스트 모더니즘은 네모가 되고 동그라미는 바로 모더니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괄호치고 보니까 모더니즘이 개별성을 중시했나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모더니즘은
개별성이 아니네요. 개별성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네요. 1번 속어. 다음에 네모는 효율성 중시. 효율성이라는 거는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도 땡. 다음에 모더니즘이 동그라미죠. 명료성을 추구한다. 여기 보시면 명료성, 그죠? 산문단에 보니까 명료성.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호성 맞네요.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모더니즘은 이거를 제외한 게 아니라 확장했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동그라미와 달리 네모는 철근 콘크리트. 자, 그러면 달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더니즘은 철근 콘크리트 사용하는 건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요번도 소거하면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인데요. 우리 아까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이 푸코와 벤투리 추미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푸코는 격자에는 위생학적 기능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격자에 위생학적 기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자, 그러면 푸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형광펜 한번 꺼내 볼까요? 자, 푸코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자, 위생학적 볼게요. 자, 보니까 격자 구조 도시 공간은 위생학적 측면에서 전명을 위한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이니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틀렸습니다. 그죠? 격자에는 위생학적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이니까 없다고 생각한 게 틀렸네요. 그러면 요게 틀렸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보면 되겠죠. 나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벤툴이 간결한 거 지루하다. 자, 저항합니다. 모더니즘에 저항합니다. 그럼 B를 부정적으로 보겠죠. B가 모더니즘이니까. 다음에 5번을 보니까 추미라는 사람은 화려함과 낭비 미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건축가 C라는 사람은 이제 화려한 걸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는 거네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몇 번입니까? 19번이네요. 자, 1번, 2번은 확인했고요. 푸코는 권력 작동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푸코가 그런 말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푸코가 있습니다. 권력 강조했습니다. 벤투리는 미적 차원이 소멸되어 획일적이다. 자, 획일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판하겠죠. 그다음에 추미라는 사람은 금욕주의에서 벗어나 유희의 건축이 실현됐다고 판단하겠군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나 건축물을 보시면 나는 경제적 효율성만 추구했습니다. 그죠? 그럼 경제적 효율성만 추구했다는 것은 이거는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그래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현됐다고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니은은 우리 기억나죠? 그 화려한 것이 지루하다, 간결한 것이 지루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볼게요. 공간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보편성하고 관련이 없죠. 그다음에 3번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과거를 거부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에는 공간 자체가 효율적 가치는 모더니즘을 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벤투리는 네모입니다. 즉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휘는 항상 국어사전을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정답률은 높죠. 그래서 이제 고1 학생들이지만 이제 아무래도 어휘력이 좀 약할 수 있죠. 근데 어휘력이 기르기 위해서는 평소 때 이렇게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1 학생들이지만 학교 내신이나 이런 데서 모의고사를 범위를 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듣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고2, 고3이 올라가면 모의고사가 좀 어려워집니다. 수능을 대비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단기간에 기간이 주어진 내신 대비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진짜 실력은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쌤이 고2 또 고3 강의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쭉 들으시면서 실력이 향상되기를
항상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모르는 것 있으면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